절대쌍교 고룡 원저 제18장 18. 모용가의 아가씨. 그것은 소선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비록 비슷한 점이 있기는 했지만 소선녀는 이렇게 느린 어투로 말을 하지는 않았다. 녹색 옷을 입은 소녀 하나가 팔에 바구니를 끼고서 나무 뒤에서 걸어 나왔다. 그녀는 몸이 매우 가냘프고 호리호리했다. 커다란 두 눈은 우수에 젖어 있었고 절색이라 할 용모는 아니었지만 보는 이의 마음을 흔드는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검고 짙은 눈썹과 커다란 눈을 가진 소년이 따르고 있었다. 자그마한 키에 아직 어려 보였다. 아가씨는 연약한 규중처녀 같았고 그 소녀는 얌전한 새가 소년 같았다. 벽사신구는 이 두 사람을 보자 마치 목에 칼이라도 맞은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억지로 웃어 보였다. 구 아가씨. 노개 소녀는 담담히 말했다. 좋아, 아직 나를 기억하고 있군. 그러나 여기가 어딘지는 잊은 모양이지. 여기서 남의 배를 해부하겠다니 간이 너무 크구나. 그녀의 안색은 냉혹하지는 않았지만 일종의 경멸과 냉담함을 내보이고 있었다. 소어하는 이 소녀의 신분이 무엇일까 궁금했다. 그녀는 귀족의 풍모를 지닌 것 같으면서도 일면 마치 들에서 자라난 듯한 야성미를 풍기고 있었다. 이런 야릇함에 더해서 나이로 보아 세상에 대해 아름다운 환상과 희망을 품어야 할 때였지만 마치 승려처럼 세상사에 냉담한 듯한 분위기를 풍겼다. 벽사신군이 고개를 더욱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소인은 여기까지도 금지구역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알았느냐? 예. 그럼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겠지? 벽사신군은 참담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네. 순간 검광이 빛나자 그의 왼팔이 떨어졌다. 자신의 팔을 스스로 끊어버린 것이었다. 소어아는 놀랐다. 그러나 그 구아가씨는 여전히 냉담한 표정으로 손을 저으며 말했다. 좋아, 이제 가거라. 그 말이 끝나자 벽사신구는 나뭇가지 사이로 나는 듯 달아나 버렸다. 돌연 철심난이 소리쳤다. 안 돼요. 그를 보내선 안 돼요. 그녀는 언제 깨어났는지 일어나려 애를 쓰다가 다시 풀썩 쓰러지고 말았다. 노개 소녀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왜? 철심나는 소어아를 가리켰다. 그는 독에 중독되었어요. 벽사신군의 해독약이 필요해요. 그것이 없으면 그는 오늘을 넘기지 못할 거예요. 그의 생사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지? 이때 뒤에 섰던 소년이 돌연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구 누나, 그 사람을 구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아가씨도 몹시 몸이 아픈 듯한데. 그들을 구하고 싶으면 구해라. 난 상관하지 않을 테니. 몸을 돌린 그녀는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다. 소녀는 땅에 누워있는 철심란을 바라본 후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다. 미안해요. 그러더니 큰 걸음으로 그녀를 따라 발걸음을 뗐다. 철심란은 떨리는 소리로 안간힘을 다해 소리쳤다. 아가씨 제발 부탁이니 제발. 소어아는 사라져가는 두 남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말했다. 구차하게 굴 것 없어. 우리도 가지. 그러나 넌. 소어아는 큰 소리로 딱 잘라 말했다. 살게 되면 사는 거고 죽게 되면 죽는 거지 뭐 그리 야단이야. 그리고 생각해봐. 나이도 어린 저 여자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나를 구하겠어? 괜히 사람만 난처하게 하는 거라고. 그가 철심란을 부축하면서 두어 걸음 떼어놓았을 때였다. 돌연 그 소녀의 싸늘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멈추어라. 소어의 입가엔 미소가 번져갔다. 그는 일부러 그녀의 심사를 건드렸던 것이다. 왜? 내가 이곳에서 죽으면 길을 더럽힐 텐데. 그는 한마디를 퉁명스럽게 내뱉고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사람의 그림자가 번쩍이는 것 같았는데 노개 소녀가 이미 그의 갈 길을 막아버렸다. 넌 이제 죽지 않아. 그러나 내가 너를 굳이 구하는 이유는
모용 누이가 못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야. 소호아는 싸늘하게 웃으면서 그 말에 대꾸했다. 난 널더러 나를 구해달라고 하지 않았다. 내가 죽고 싶으면 죽는 거지 남의 관심은 필요 없어. 난 너를 구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너는 죽지도 못해. 그래?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짓이니까 나를 구해준다 해도 감사해야 할 필요는 없겠지? 구 아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몸을 돌리더니 한마디 내뱉었다. 날 따라와. 길이 끝나는 곳에 하나의 장원이 보였다. 그 장원은 산을 등지고 있었는데 그다지 넓지는 않았으나 은은한 풍취가 있었다. 문을 들어서자 정원이 보였고 공을 들여가꾼 수목과 화초들이 화사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소호아는 계속 헐떡거리며 숨을 거칠게 내쉬고 있었다. 그가 현기증을 느껴 넘어질 듯 하자 소년이 재빨리 손을 내밀어 그를 부축했다. 소호아는 고마운 듯 웃으면서 말했다. 감사하오. 당신의 이름은? 소년은 얼굴을 붉히면서 말했다. 고인옥. 당신의 성은 모용이 아니오? 나는 그녀의 사촌 동생이오. 당신은 마음이 착하군. 하지만 너무 얌전해서 꼭 여자 같아. 어찌 말을 하기도 전에 얼굴부터 붉히지? 나. 그는 이목구비가 오밀조밀하고 눈도 컸다. 그래서 소호아는 그가 홍 남장 여자가 아닌가 했다. 구 아가씨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몇 개의 문을 지나 자그마한 정원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고는 짧게 말했다. 여기서 기다려. 말을 마치자 그녀는 몸을 돌려 가버렸다. 고인옥이 말했다. 들어오시오. 누추하지만 여기가 나의 거처요. 철심나는 안으로 들어서자 의자에 몸을 기대며 말했다. 남자가 살고 있는 유일한 방이군요. 소호아는 의아해하며 물었다. 뭐? 그럼 여긴 여자만 산단 말이야? 참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곳이군. 고인옥이 눈을 크게 떴다. 당신은 모용 누이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소? 강호에서 남들이 부르는 인간구수가 아닙니까? 철심난이 말을 하자 고인옥은 얼굴을 다시 붉히면서 가벼운 소리로 긍정했다. 그렇죠. 소호아는 철심난에게 말했다. 넌 이들을 알고 있었구나? 이 9자매는 무공도 뛰어나고 자색 또한 빼어나지. 그래서 천하의 명문 제자들이 모두 모용가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서 시집들은 다 갔어? 듣기엔 제일 막내인 구매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명한 소년 영웅에게 시집을 갔지. 소호아는 크게 웃으면서 말했다. 그래서 12성상까지도 그녀를 두려워하는군. 구매를 귀찮게 했다가는 그 자매들이나 형부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 그는 말을 하는 중에 얼굴이 점점 검푸른 빛을 띠어갔고 숨을 쉬기도 불편해 보였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웃으며 고인옥의 어깨를 툭툭 쳤다. 그런데 당신은 어째서 여기서 지내게 되었소? 고인옥은 얼굴이 또 붉어지면서 고개를 숙였다. 은근히 철심난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이건 어머니의 뜻이요. 난 그때 언제 왔는지 모용구 아가씨가 걸어 들어왔다. 이건 외숙모의 뜻이고 너는 여기에 있기가 싫단 말이지. 고인옥은 당황했다. 난 그런 뜻이 아니야. 모용구매는 싸늘하게 웃었다. 고 나으리. 여기엔 당신을 부른 사람도 없고 여기에 남으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 외숙모는 너를 보배라고 하지만 남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 그녀는 고인옥을 바라보며 작은 병을 소어와 앞에 있는 탁자 위에 던졌다. 반은 마시고 반은 상처에 발라. 3시간쯤이면 회복될 거야. 그럼 가거라. 말을 마치자 그녀는 곧 몸을 돌려나가려 하였다. 소어는 그녀의 등 뒤에 대고 소리쳤다. 난 살려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어. 널 아내로 맞이할 생각은 없으니 나에게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게 좋아. 남들은 비록 너를 보배로 취급할지 몰라도 난 안 그래. 모용구매가 돌연 몸을 돌리더니 싸늘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소호아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반병의 약을 마신 뒤 입술을 빨면서 말했다.
이 약은 어찌 맛이 꼭 식초 같지? 뒤따라 나머지 약을 상처에 바르기 시작했다. 모용구매의 두 눈에선 금방이라도 불이 날 것 같았다. 난 비록 너를 구했지만 너를 죽일 수도 있어. 소아는 혀를 내밀면서 웃었다. 넌 그러지 못할 거야. 넌 보기엔 무서워도 마음이 착해. 어찌된 일인지 모용구매의 창백한 얼굴이 붉어졌다. 나가. 지금 당장 나가라. 다시는 내 눈에 띄지 않도록 해. 다시 한번 만나게 되면 난 너의 혀를 자르고 너의 누나를 판 후 죽여버릴 테다. 고인옥은 크게 놀랐다. 그는 이제까지 냉담한 구 아가씨가 이처럼 큰 화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없었고, 이처럼 악독한 말을 하는 것도 들어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소어와는 여전히 느물거렸다. 난 물론 갈 거야. 돌아와 달라고 부탁이나 마라. 모용구매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그것을 참으려니까 온몸이 떨렸다. 이때 밖에서 구매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모용구매, 너 어디 있니? 작은 언니가 널 보러 왔다. 모용구매는 그 소리를 듣자 입술을 깨물며 소어와를 한번 지그시 바라보더니 몸을 돌려 뛰어나갔다. 소어와는 놀랐다. 얼굴의 웃음기도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철심란 역시 안색이 변하면서 몸을 떨었다. 혹시 소선녀 장청이 아닐까? 고인옥이 말했다. 그렇소. 그녀는 구 누이와 친구요. 소어와는 체념한 듯 의자에 앉아서 쓴웃음을 지었다. 세상이 이렇게 작군. 소선녀의 말소리가 정원에서 들려왔다. 우리 구아가씨 정말 너무하신데. 연락도 한 번 없고. 언니 같은 유혼이 어디에 가서 죽었는지 알아야지. 야, 우리 구아가씨가 말도 많이 늘었는데. 게다가 오늘은 얼굴이 발그스름한 것이 정말 예쁘구나. 말해봐. 이 몇 달째 또 몇 사람이나 구혼을 해왔지? 생각하기도 싫어. 물론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겠지. 하지만 마음속으론. 모용구매가 그녀의 말을 중간에서 끊어버렸다. 나는 한평생 시집을 가지 않을 거야. 소선녀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갑자기 억양을 바꾸며 말했다. 그래, 하긴 남자들은 모두 나쁜 놈들이지. 모두 죽어야 돼. 특히 잘생기고 말 잘하는 놈은. 철심란의 손발이 차가워졌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 너 어떻게 하지? 소어와는 의자에 앉은 채 한동안 생각을 하더니 길게 탄식을 할 뿐이었다. 해치울 수도 없고 달아나지도 못하니 아무런 수도 쓸 수가 없는 거지.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소선녀가 달려들어왔다. 그렇지. 역시 너였구나. 과연 너 이 자식 여기에 있었구나. 소어와는 그녀를 보자 웃을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오랜만이군. 잘 있었소? 모용구매는 이맛살을 찌푸리면서 말했다. 청 언니 그를 알아요? 알지 알고 말고.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소어와는 돌연 크게 웃으면서 말했다. 물을 필요 없어. 나는 모용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나를 죽이려면 어서 죽여라. 부상을 당해서 반격할 염려도 없으니. 소선녀는 싸늘하게 웃었다. 내가 반격하면 또 어쩔 거냐? 내가 반격을 하면 넌 땅에 쓰러져 움직이지도 못하지. 소선녀의 손이 번쩍 들리더니 소어와의 왼쪽 뺨에 가서 철썩하고 떨어졌다. 뭐라고? 소어와는 여전히 움직이지도 않고 오히려 웃으면서 말했다. 난 말을 하지 않겠어. 내가 또 무슨 할 말이 있겠어. 넌 2번씩이나 내 손 안에 있었지만 난 너를 가엾게 여겨서 2번 다 용서했어. 내가 바보지. 오늘 너의 손에 죽는 것도 싸지. 모용구매가 옆에 섰다가 참을 수 없어 물어봤다. 청 언니 정말 2번씩이나? 소선녀는 온몸이 떨려왔다. 하지만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다. 소어와는 모용구매를 바라보면서 입을 열었다. 모용 아가씨, 그녀더러 나를 죽이게 하시오. 비록 당신 집에서 죽게 됐지만 당신을 원망하지는 않겠소. 소선녀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다. 내가 너를 못 죽일 줄 아느냐? 물론 죽이겠지.
그 유명한 소선녀 장청이 누구를 두려워하겠어? 더군다나 난 반격도 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소선녀는 대노했다. 곧 손가락으로 이마에 태양열을 점해왔다. 소어는 피하지도 않았다. 철심나는 마음이 깨어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바로 이때 모용구매가 소어의 앞을 가로막았다. 소선녀는 급히 자세를 거두면서 소리쳤다. 구매, 넌 그 녀석을 도우려는 거냐? 모용구매는 담담히 입을 열었다. 만약 다른 곳에서라면 상관 않겠지만 여기서는 내 체면을 생각해줘. 그렇다면 그를 죽인 후 너에게 사죄를 하겠다. 이 장원이 생긴 후 지금까지 여기서 피를 본 적은 없어. 좀 기다려. 소선녀는 발을 구르면서 말했다. 너는 이 자식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몰라. 비록 그렇더라도 그가 여길 떠나간 후에. 소선녀의 목소리가 커졌다. 난 기다릴 수 없어. 그녀는 몇 번이나 소어를 향해 손을 쓰려 하였다. 그러나 모용구매의 몸이 마치 그림자처럼 계속 따르면서 갈 길을 막았다. 소선녀는 모용구매가 방해를 하자 더욱 분노가 끌어올라서 소어를 어떻게든 죽여야 속이 풀릴 것 같았다. 결국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연속적으로 모용구매를 7번이나 공격했다. 모용구매는 몸을 가볍게 움직이면서 싸늘하게 말했다. 언니가 먼저 나에게 손을 쓴 것이니 나를 원망 말아요. 소선녀는 손을 멈추지 않고 말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어느 누구도 막지를 못해. 너도 마찬가지야. 너는 모용가의 그 침과 화살을 사용해봐.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돌연 몸 뒤에서 한 사람이 소리쳤다. 그럴 필요 없어. 한 줄기 매우 날카로운 장력이 소선녀를 향해 뻗쳐갔다. 소선녀는 엎드려 피하면서 소리쳤다. 좋아, 고소매. 너도 나에게 손을 쓰는구나. 소어는 이 광경을 보면서 생각했다. 알고 보니 그의 별명이 고소매로군. 사람은 비록 얌전해도 무림새가의 사람답게 무술이 대단하구나. 사실 옥면신권 고인옥의 이름은 이미 강호에 약간 알려져 있었다. 소선녀는 눈을 크게 뜨더니 소리쳤다. 너희들 사양할 필요는 없어. 자, 덤벼. 소어는 다시 생각에 잠겼다. 그래, 사양할 필요는 없어. 빨리 싸워라. 그러나 고인옥은 움직이지 않고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다. 장아가씨가 누나에게 손을 쓰지 않는다면 어찌 제가 감히 손을 쓰겠소. 소선녀는 싸늘하게 웃었다. 알고 보니 고가 신권의 전이는 쓸데없는 자식이로군. 너는 구매에게 아양만 떨 줄 알았지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야. 고인옥은 가만히 서 있을 뿐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다. 소선녀는 발을 옮겨 디뎠다. 모용구 덤벼라. 너의 보배인 칠교낭 속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꺼번에 모두 써보시지. 언니가 여기서 살인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찌 싸우겠어? 소어가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알고 보니 유명한 소선녀도 남에게 막힐 때가 있군. 너는 내가 그들과 싸우기를 바라는 모양이구나. 싸우기 싫으면 갈 것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지? 소선녀는 잠깐 고개를 숙이고 생각을 하더니 찬찬히 말했다. 난 가야겠어. 내가 여기서 한평생을 산다면 아마 어쩔 수 없겠지. 하지만 대문을 나서기만 해봐라. 죽여버릴 테니. 몸을 돌린 그녀는 모용구매에게 웃으면서 말했다. 내가 이 녀석에게 시집을 가서 한평생 지켜준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결국 그 녀석은 내 손에 죽고 말 거야. 지금 너와 싸우면 남들은 내가 오히려 너를 괴롭힌다고 생각하겠지. 그녀는 은방울 같은 웃음소리를 남기며 방을 나가버렸다. 소어는 놀란 표정이었다. 소선녀가 정말 가버릴 것이라곤 생각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모용구매는 가볍게 탄식을 하면서 입을 열었다. 언니는 마음의 변화를 알기가 어렵구나. 아, 천하에 그녀만이 나의 상대가 될 자격이 있어. 소어는 눈을 깜빡거렸다. 그렇다면 천하에 너희들 두 사람만이 영웅이란 말이지? 물론이지. 그럼 강호에서 누가 제일이지? 그녀는 이를 예측할 수 없게 처리하고
성질도 변화가 많아서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 역시 그녀가 강호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지. 당신은? 난 강호에 발을 들여놓지는 않았어. 당신이 강호에 발을 들여놓으면 그녀가 두 번째로 처진단 말이지. 흥. 모용구매는 이렇다 저렇다 말을 안 했다. 소호하는 심각한 모습으로 생각에 잠겼다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넌 확실히 천하제일이야. 모용구매가 담담히 웃자 소호하는 다시 말했다. 너의 혼자 도취하는 재주는 확실히 천하제일인 것 같다. 모용구매의 심경 변화를 읽고 있던 소호하는 웃음을 터뜨렸다. 난 본래 남자만 자아도취를 하는 줄 알았더니 여인도 그렇구먼. 그리고 남자보다 더 심해. 그러나 강호에 나가보면 당신보다 심한 사람이 더욱 많지. 당신은 문을 닫고 혼자 앉아서 자기가 천하제일이라고 자처하는데 그런 것은 나도 할 수가 있어. 너. 내가 비록 나의 목숨을 2번씩이나 구했지만 그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야. 난 부탁을 하지 않았으니 내 기분을 억지로 맞춰줄 필요는 없겠지? 좋아. 그녀는 비록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지으려 했으나 온몸이 떨려왔다. 그녀는 본래 쌀쌀할 뿐더러 화를 잘 내지 않는 성격이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소호와의 두세 마디 말에 미치도록 화가 돋우고 있었다. 고인옥이 소호와에게 걸어와 말했다. 누이는 당신에게 잘 대했는데 왜 이렇게 그녀를 괴롭히는 거지요? 난 그녀를 화나게 하고 싶어. 그녀가 화를 내면 보통 때보다 몇 배 예쁘기 때문이야. 고인옥은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모용구매 쪽으로 돌렸다. 창백한 얼굴이 붉어지니 확실히 더욱 예뻤다. 고인옥은 그녀의 두 눈을 바라보며 계속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과연 예쁜데. 내가 감히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해? 고인옥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급히 고개를 숙이며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아니, 예쁘지 않아. 화를 내면 무서워. 철심란의 마음은 복잡했다. 하지만 이런 대화를 듣고는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 어디선가 두 소녀가 모용구매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구아가씨. 모용구매는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에게 화풀이라도 하려는지 크게 소리쳤다. 시끄럽구나. 난 귀머거리도 아닌데. 두 소녀는 급히 다가와 머리를 조아렸다. 구아가씨. 그 두 소녀는 소호와를 힐끔 쳐다보더니 입을 열었다. 방을 이미 정리해 놓았습니다. 아가씨는 지금. 물론 이제 가봐야지. 매일 하는 일인데 무얼 물어보느냐? 이 두 소녀는 종래에 구아가씨가 이런 투로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고개를 숙이면서 네 하고 대답한 후 숙인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물러섰다. 모용구매는 그녀들을 따라 나섰다. 고 도련님은 할 일이 없으면 여기서 그들을 지키시오. 싫다면 억지로 권하진 않겠소. 난 할 일이 없소. 그는 계속해서 대여섯 번이나 같은 말을 했다. 모용구매는 이미 문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소호와는 철심란을 한번 쳐다보고는 모용구매의 뒤를 따라 나갔다. 고인옥은 정신이 나간 듯 모용구매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철심란도 기운 없이 소호와를 바라보았다. 고인옥이 자기도 모르게 깊은 탄식을 했다. 그러자 철심란도 덩달아 탄식을 했다. 당신은 그녀에게 참 친절하군요. 그녀는 입으로는 고인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마음속으로는 소호와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고인옥은 저토록 모용구매에게 친절한데 소호와는 나에게. 그녀는 잠시 후 천천히 다시 입을 열었다. 당신은 그녀를 좋아하지요? 난 모르겠소. 모른다고요? 남들은 모두 내가 그녀를 좋아한다고 하며 나 자신도 그녀를 좋아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난 내가 그녀를 좋아하고 있는지 모르겠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내가 그녀를 두려워한다는 것뿐이요. 당신 정말 좋은 사람이군요. 보기 드물게 착한 사람이에요. 고인옥은 힐끔 그녀를 한눈으로 쳐다본 후 고개를 숙였다.
당신도 좋은 사람이요. 모용구매는 정원을 지나다가 갑자기 고개를 돌렸다. 넌 무엇하러 왔지? 소어하는 그녀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다. 난 오고 싶지 않았지. 하지만 내가 거기 그대로 있으면 소선녀가 틈을 봐서 나를 죽이려고 할지도 몰라. 내가 죽는 것은 문제가 아니더라도 너의 체면을 상하게 한다면 되겠어? 모용구매는 이상한 눈으로 그를 한참 바라보더니 아무 소리 않고 앞으로 걸어갔다. 소어하는 절뚝거리면서 계속 그녀의 뒤를 따랐다. 얼마를 걷다가 소어아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제대로 걷지를 못하니 나를 좀 부축해주겠어? 모용구매는 그를 상관 않고 더욱 빨리 걸음을 옮겼다. 좋아, 이렇게 빨리 걷다가는 가뜩이나 몸이 상해 있으니 결국 지치고 피곤해서 죽을 테지. 내가 죽으면 시체를 소선녀에게 갖다 주시오. 그러면 소선녀가 다시는 당신을 괴롭히지는 않을 거야. 모용구매는 이 말을 듣자 비록 고개를 돌리지는 않았어도 걸음이 느려졌다. 어떤 여자아이들은 평소에 남자를 무시하는 듯 행동하다가도 정말 남자를 보게 되면 내숭이나 떨지. 어이, 당신은 내가 남자라서 부축할 용기가 없는 모양이지? 모용구매는 드디어 싸늘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부축하지 못한다고? 넌 다만 하기 싫단 말이지. 하하. 세상에 자기가 못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이 그리 흔한가. 모용구매는 걸음을 멈추고 몸을 돌렸다. 그녀의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었다. 그녀는 곧 그의 손을 잡고 앞으로 바삐 걸어나갔다. 내 손은 정말로 작구나. 나의 반밖에 되지 않아. 그는 입으로는 계속 짓거리고 있었으나 눈은 계속해서 주위를 살폈다. 길게 작은 집들이 늘어서 있었다. 집집마다 건축된 형식이 달랐고 창문의 색깔도 달랐다. 소어가 세어보니 전부 9채였다. 필시 모용구매 자매들의 규방인 듯했다. 첫 번째 집 창문은 엷은 노란색 휘장이 쳐져 있었다. 모용구매가 문을 밀고 들어가니 집의 집기와 이불 등 모두가 엷은 노란색이었고 간단한 물건들이 무척 우아하게 느껴졌다. 모용구매는 모든 것을 자세히 살폈다. 소어하는 그녀를 바라보면서 입을 열었다. 이곳이 당신 큰언니의 규방이요? 곧 방문이라도 하는 모양이지요?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더러우면 되겠어? 그렇지요. 비록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모든 것을 깨끗이 보존해야지요. 당신들 자매는 정말 좋겠구려. 그는 이제까지와 달리 말투가 바뀌어갔다. 모용구매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소어아는 계속 그녀의 눈치를 살펴가며 입을 놀렸다. 당신의 큰언니는 필시 우아하고 온순하고 아름다운 여인일 것 같군요. 아, 이런 여인은 세상에 보기 드물지. 그 남편이 누구인지 모르겠군. 모용구매가 아무리 사람과 이야기를 하기 싫어한다 해도 그녀 역시 여자임에는 분명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다. 세상엔 물론 큰언니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없어. 그러나 억지로라도 어울리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나의 큰형부지. 그가 누구지? 미혹 검객의 이름을 넌 들어봤겠지. 그녀는 이 얄미운 자식과는 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또 말을 하게 되었다. 이 자식이 그녀에게 하는 말은 바로 그녀가 제일 좋아하는 화제들 뿐이었다. 소어하는 그녀를 화가 치밀게 만든 후라도 두세 마디로 그녀의 기분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다. 두 번째 집은 붉은색이었다. 붉은색의 벽에 붉은 활이 걸려 있었고 단검도 걸려 있었는데 그 칼집까지도 붉은색이었다. 너의 둘째 언니는 필시 큰언니와는 달라서 시원시원한 사람이겠군. 때때로 성질이 나쁘긴 해도 마음이 좋아서 남을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겠는걸? 모용구매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 드디어 물어봤다. 내가 어떻게 알지? 아까 소선녀의 말을 듣자니 모용가는 암기가 교묘한 모양이지? 하지만 당신 둘째 언니는 활을 사용하니 성질이 통쾌함을 좋아해서일 거요. 작은 암기를 사용하기 싫어해서가 아닐까? 그리고는? 그리고 아무래도 검이 길면 안전하고 짧으면 위험하지.
당신 둘째 언니가 사용하는 것은 단검이니 성미가 필시 용감해서일 거야. 모용곰의 고개가 자연히 끄덕여졌다. 둘째 언니의 권법은 매섭기가 제일이지. 하지만 당신 둘째 형부의 무술은 별로 높지 않겠는걸? 그가 돌연 이런 말을 하자 모용곰에는 놀라면서 이상한 표정으로 그를 한참 동안 쳐다본 후 그제야 서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의 둘째 형부는 남궁세가 일파의 독자이지. 남궁세가의 무술은 뛰어나지만 둘째 형부는 어릴 때부터 병이 많아서 그래서. 바로 그거야. 뭐가? 당신 둘째 언니가 시집을 가면서 무기를 여기에 남겨놓은 것은 자기의 무술로 남편을 난처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지. 그래서 그녀가 남편보다 무술이 뛰어난 것을 알 수 있고 그녀가 얼마나 이해심이 많고 착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지. 모용곰에는 그를 몇 번 바라본 후 세 번째 방으로 들어갔다. 이 세 번째 방의 창은 검은 종이가 붙여져 있었다. 자연히 광선이 어둡게 비쳤다. 그러나 장식은 잘 해놓았으며 화판에 그림이 그려져 있고 장기판도 있었다. 그림 아랫부분에는 모용여사라는 글이 있었다. 필시 자기의 솜씨일 것이다. 소어하는 눈길을 사방으로 돌리면서 웃었다. 당신의 이 셋째 언니는 필시 제녀이군. 다만 성질이 너무 오만하고 우울하겠는걸. 옛날부터 제녀는 다 똑같은 성질이지. 그녀는 햇빛을 싫어했지만 빗소리는 좋아했지. 빗소리를 들으며 그림을 그리곤 했어. 인간의 냄새가 풍기지 않는 하늘에서 내려온 빗소리. 그러나 애석하게도 난 이미 오랫동안 언니를 보지 못했어. 셋째 형부는 어떤 사람이지? 그도 무림절정의 제자야. 그림이나 음악 모두를 잘하지. 그리고 29살 때는 벌써 양광 무림맹주가 되었지. 정말 잘 어울리겠군.